자, 이제 그 수열, 새로운 단원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지수로그 함수 했고, 두 번째 이제 삼각함수 했고, 세 번째 수열로 넘어왔는데, 완전히 앞에서 했던 거랑 느낌이 다를 거야,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볼 건데. 일단, 수열이라는 그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열은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 수를 막 나열을 했는데, 수를 이제 나열을 했을 때 그 각각의 그 값들 있죠. 그 각각의 값들을 이제 우리는 그 수열의 항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수열의 항이고 요것도 이제 수열의 왼쪽에 글자가 다 안 나온다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요 정도까지면 될 것 같거든요. 굿.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수를 수열의 항이라고 이제 부를 거야. 수열의 항. 그리고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놈,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이제 그 항 번호를 이제 붙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수열에다가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붙일 거거든, 이름을. 그 이름을 이제 어떻게 붙이냐면은, 저거를, 이게 좀 작으니까 다시 한번 좀 쓸게요. 다시 한번. 자, 일단, 1, 4, 9, 16,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놈은 이제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 요 놈은 두 번째 항이고, 요 놈은 세 번째 항, 요 놈은 네 번째 항, 요 놈은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이제. 근데 우리가 그 주의 깊게 좀 봐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n번째 항을 찾는 게 중요해. n번째 항. 그게 갑자기 뭔 소리냐면은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된 수열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 지금 이제 보이십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지금 제곱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항 제곱수 1, 두 번째 항 제곱해서 4, 세 번째 항 9, 네 번째 항 16, 다섯 번째 항 2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n번째 항을 찾아준다고 한다면은 n번째 항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 이거 n제곱으로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n제곱. 자, 우리가 이렇게 n번째 항에 대한 그 수열의 값을 아는 게 중요해. 당연히 n번째 항이니까 그 수열의 값도 n으로 뭔가 표현이 될 거란 말이지. 이걸 찾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면은 n번째 항에 대한 값을 찾아놓고 나면은 그 n은 이제 지금 문자잖아. 변수처럼 생각해주면 n이 원하는 수를 대입했을 때 그 수열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내가 갑자기 생뚱맞게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n에다가 몇만 넣어주면 돼. 10 넣어주면 100이 나오고 내가 만약에 100번째 항 찾고 싶다. n에다가 100 넣어서 100의 제곱 만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일반항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를 이제 일반항. 이렇게 표현이 된 수열의 항을 이제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이제 부를 거야. 일반항. 요 n번째 항에 해당하는 일반항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수열에다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일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수열의 이름을 내가 만약에 A라고 붙이면은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마지막 n번째 항 AN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얘는 이제 A1, A2, A3, A4, A5 얘는 이제 n번째 항이니까 AN이 되는 거고. 그래서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일반항의 AN 수열을 이제 기호로는 중괄호 AN으로 표현합니다. 중괄호 AN이에요. 중괄호 AN. 저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중괄호 AN이다. 자, 그리고 그 당구장 표시 첫 번째를 보시면 자, 이 수열은 이제 차례대로 1, 2, 3, 4, 5를 제곱해서 얻어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규칙이 없이 그냥 수를 막 나열을 해도 수열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 왜? 내가 그냥 생뚱맞게 요렇게 한 번씩을 써볼게. 이제 갑자기 52, 갑자기 마이너스 11. 그냥 아무렇게 그냥 생각나는 숫자를 그냥 지금 다 써봤는데 규칙이 없이 나열을 했으니까 얘도 수열은 수열이지만은 우리는 보통은 규칙성이 있는 수열만 다룹니다. 굳이 규칙성이 없는 수열을 다룰 필요가 없죠. 그죠? 규칙이 있는 것만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당구장 표시.
일반항 A인을 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구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아까 여기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그 일반항 A인을 구해야 우리가 원하는 수를 대입해서 모든 수열의 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인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수열의 일반항 찾는 연습을 좀 이제 해볼 거야. 이 일반항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이제 어떻게 이제 해주셔야 되냐면은 일단 여기 1-1번을 보시면 자, 일반항 A인을 찾고 21항을 구해래. 자, 1357로 표현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1번째 항을 구하래. 일단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조그마니까 크게 쓰잖아요. 1, 3, 5, 7 자, 얘는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n번째 항을 구해줘야 돼. n번째 항을 이제. 그러면은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될지 요거를 이제 구해줘야 된단 말이지. 자, 여기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여기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규칙성을 좀 발견해야 되거든. 지금 2씩 커지고 있잖아, 그쵸? 2가 커지고 있다는 규칙이 있어. 그러면은 이 n으로 표현이 된 식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일단 이 n 값이 1씩 증가할 때 수열의 값이 2씩 증가하니까 이 n의 형태라고 봐줘야 돼. 왜? n이 1씩 커질 때마다 2씩 커지는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만 쓰고 끝나면 안 되고 그 n이 1일 때에는 그 결과 값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n에다가 1 넣어서 1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은 뒤에 빼기 1로 맞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다. 만약에 n에다가 3을 넣었다. 그러면 5가 나와줘야 되는데 3 넣어서 지금 5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 첫 번째 놈의 일반항은 2n 빼기 1이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 2n 빼기 1. 자, 그때 21항을 구해라. 그냥 21만 넣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지. 21 넣어서 계산하시면 41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씩 증가하는 거는 이제 n에다가 2를 곱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 4씩 커지면은 4n의 꼴로 나오겠지. 마이너스 6씩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n 이런 꼴로 나와줘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자, 이제. 2번. 25, 125, 625, 3125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제. 그럼 얘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자, 이거 우리 몇 개 좀 이제 외웠던 그 거듭제곱이죠. 이거 다 5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되는 것들입니다. 곱하기 5가 되는 느낌으로 봐주실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곱하기 5가 된다. 그럼 식을 어떻게 일반항을 작성해 주셔야 되냐면은 얘는 곱하기니까 거듭제곱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5씩 곱해져. 근데 5씩 곱해지니까 5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되어줘야 된다. 5의 거듭제곱.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고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5라는 결과를 얻어내려면은 지수가 더하기 1이 되어야 되겠죠. 지수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5의 제곱, 25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n에다가 다른 2, 3, 4의 값을 넣으면은 2를 넣었으면 5의 세제곱 나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봐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거듭해서 곱했을 때는 지금 여기 지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해 주시고. 자, 밑에 요거 보시면 3분의 2, 5분의 3, 7분의 들어가네요. 7분의 4, 그 다음에 9분의 5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얘는 분자 분모를 따로 떼내어서 이제 봐주시게 되면은 분자는 지금 몇씩 커지냐면은 1씩 커지고 있단 말이죠. 플러스 1씩. 분모는 지금 이제 그 변화를 관찰해 보니까 2씩 커지고 있거든요. 2씩. 자, 1씩 커진다. 그러면은 일반항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 되겠어? 1 곱하기 n의 꼴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첫 번째 항의 분자가 2가 나오기 위해서는 분자가 n 플러스 1의 꼴로 나와줘야 될 거야. 자, 분모는 2씩 커지니까 이 n의 형태죠. 근데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분모 3이 나오기 위해서 플러스 1로 이렇게 맞춰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일반항이 이제 되겠고, 아까 이거 21항을 안 찾았구나.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얘는 아까 5의 n 플러스 1이었고. 요거 21번째 항은 20을 넣어가지고 5의 22제곱 계산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20을 넣어주시게 된 거는 이제 43분의 22. 요렇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끝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일반항 찾는 거 이제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뭐 별다른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제 일반항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 그러면은 그냥 n에 곱해지는 거. 일정한 수가 곱해진다. 거듭제곱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얘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보시면. 자, 저 수열의 1번항 AN을 저렇게 정의할 때 A 2018의 값을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자, 3의 n제곱의 1의 달의 숫자인데, 이거는 n에다가 직접 몇 개 넣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n, 3의 n제곱. n이 1, 2, 3, 4 몇 개만 좀 해보자. 자, n이 1이면은 3, 2면은 9, 3이면 27, 그 다음에 4면은 이제 81, 5면은 243이야. 우리는 1의 자리를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1의 자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데, 자, 3, 9, 7, 1이 지금 여기 반복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3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도 3, 9, 7, 1 이렇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3, 9, 7, 1, 4개가 반복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고, 4개가 반복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2018을 찾으래. 2018. 그러면 4개가 반복이 되니까 우리는 저 2018을 4로 나눈 나머지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4로 나눈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은 나머지가 2가 나올 거다. 2. 그럼 나머지가 2에 해당하는 게 뭔 놈입니까? 이놈이죠, 이놈. 그래서 답을 9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9.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수열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수열의 정의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성을 찾아줘야 되는 문제. 요거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게 라인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등차 수열의 뜻 이제 볼 건데, 등차 수열의 뜻.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이 뭔지를 이제 배워볼 거야. 등차 수열이 뭔가. 자, 등차 수열이 이제 뭐냐면은 저 글자에서도 이제 추측할 수가 있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등, 차, 수, 열. 일단은 수열은 수열인데, 자, 등자가 이제 같을 등자입니다. 차이가 같은 수열이에요. 차이가 같은 수열. 자, 도대체 뭐가 차이가 같냐 하면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저게 나와 있는 숫자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써볼게. 2, 4, 6, 8, 10이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어.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규칙.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이웃한 두 항 간의 차이가 일정하죠.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일정하는 거 아니야? 그 차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뒤에서 앞에 걸 뺀 겁니다. 뒤에서 앞에 거. 자, 뒤에서 앞에 걸 뺀 값이 항상 일정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일정한 수열. 혹은 앞에 수에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등차 수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위 수열은 첫째 항이 2이고 첫째 항부터 차례로 2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이와 같은 수열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 그리고 그 일정하게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를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네들을 이제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절대 까먹을 수 없는 단어죠. 공차입니다. 공차. 저 단어를 왜 이제 공차라고 정했냐면은 영어 단어 뜻이 이거야. 밑에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데 common difference입니다. 공통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 차이. 그래서 그 공통 차이가 다 동일한 게 공차가 되겠고, 근데 이제 주로 쓰는 약자는 D를 많이 씁니다. D. 왜냐면은 여기 D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D를 이제 주로 쓰게 됩니다. D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N이 있는데 제 n항에다가 d를 더하면은 다음 항인 n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대. n번째 항은 이제 an이야. 첫째 항은 a1이고 n번째 항은 an이야. 근데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면 그 바로 다음 항이 an 플러스 1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an 플러스 1. 그래가지고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오는구나. 우리는 이 관계식을 보고, 이거
A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해야 된다. 이 관계식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관계식입니다. 기억을 꼭 잘 해주세요.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공차로 표현이 되는 게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야.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볼 거야. 아까 그 앞부분 할 때 일반항 찾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에서도 어떻게 일반항이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해보실 건데, 그거를. 자, 우선 첫째 항은 이제 내가 그냥 그 숫자 1을 생략해가지고 그냥 A만 쓸게. 보통 첫째 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항. 자, A2는 있잖아요, 얘들아. 아까 첫째 항에서 공차 D가 더해져서 계속 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 A2는 A 플러스 D라고 볼 수 있니? A 플러스 D. 자, 그럼 A3를 보자. A3는 공차가 한 번 더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A 플러스 2D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갔을 때 마지막 n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겠느냐라는 거지. 마지막 n번째 항은 결국에 공차가 몇 번 더해졌냐면은 규칙성을 찾아보자. 자, 공차가 한 번 더해지면은 여기 A2, 공차가 두 번 더해지면은 A3가 되는 거니까 이거 더하기 1을 한 거와 같네. 더하기 1.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서 n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니 뒤에는 n-1D로 표현이 되겠다. 여기 더하기 1 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반항 공식이 나왔어. AN은 A 플러스 n-1D다.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D로 표현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 나왔습니다. 기억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 거야. 자, 등차 중앙인데 우리가 어떤 세 개의 수가 있어. 자, 예시를 먼저 좀 들고 한번 해봅시다. 자, 2, 4, 6, 8, 10 이런 5개의 수가 있어. 여기서 이제 그 연속된 3개의 수를 한번 좀 잡아볼게. 4, 6, 8. 얘네는 지금 더하기 2가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등차 수열입니다. 자, 연속된 세 수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는 게 있냐면은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두 항의 합과 같죠.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두 항의 합과 같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양쪽 끝에 있는 두 수의 평균이 가운데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걔는. 그거를 이제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두 항의 합과 같다 라고 지금 내가 좀 다르게 표현을 이제 한 것이고,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연속된 세 수에 대해서는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두 항의 합이구나. 일반화시켜서 A, B, C 연속된 세 수라고 봤을 때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두 항의 합이다 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B는 A 더하기 C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 이거를 조금 응용하게 된 게 이제 뭐냐면 얘입니다. 얘를 응용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봐봐. 얘를 방금 전에는 연속된 세 개를 봤는데 그 한 칸 더 벌려서 볼게. 얘랑 얘를 볼게. 이렇게 봐도 등차 중앙 성질을 만족합니다.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두 항의 합과 같다. 그래서 꼭 연속된 세수가 아니어도 한 칸 더 벌려도 이 등차 중앙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밑에 당구장 표시 나와 있듯이 연속하는 세 항이 아니더라도 이 항의 그 개수의 차이가 같다면, 지금 여기 항 2개 차이잖아. 하나, 둘, 2개 차이. 여기도 2개 차이잖아. 결국 항 개수 차이가 같으면은 어차피 얘는 이제 등차 중앙식을 만족을 한다 라는 게 밑에 당구장 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문제를 그럼 이제 한번 좀 풀어보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보자.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나와 있고, 우리는 지금 1-1번이 3, 8, 13, 18의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해주라
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일반항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n-1d였어. 이거는 그냥 필수 암기입니다. 저 일반항식은. 저걸 모르고 이 단원의 문제를 푼다라는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외워두셔야 되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일반항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첫째 항하고 공차만 찾으면 끝나. 자, 첫째 항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3이야. 자, 공차 몇이 더해졌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공차가 이제 플러스 5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저기 일반항식에다가 이거 대입만 해주시면 끝나는데 A에는 3 플러스 n-1d가 되겠죠. 전개해 주시게 되면은 A에는 5n-2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찾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찾아도 된다. 뭐냐면은 첫째 항이 이게 지금 공차가 5야. 그럼 생각해봐. 공차가 5면은 5n이야 무조건. 갑자기 뭔 소리냐. n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n의 개수가 공차. 그래서 n의 개수는 무조건 공차이기 때문에 지금 더하기 5씩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파악했으면은 일단 얘는 무조건 5n으로 시작해야 돼. 근데 우리 첫째 항이 3이 나오려면은 여기다가 몇을 더 빼주면 되겠어. n에다가 1 넣어서 3이 나오게 하려면은 2를 빼주면 되겠죠. 굳이 저렇게 식 안 써도 사실 이렇게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야. 공차 바로 찾아서 n의 개수로 줬고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이 앞뒤가 맞도록 식을 맞춰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계산을 해보실 수는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자. 2번. 2번을 보시면 얘는 제2항이 마이너스 2죠. A2가 마이너스 2. 15항이 50이래. 공차를 찾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야. 얘네 둘이 지금 항의 개수가 13개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면 공차 13개 차이 아니야? 13D. 뒤에서 앞에 거를 뺐을 때 공차 13개 차이고 그러면 얘네 둘이 뺀 값이 50이니까 D가 4다. 이렇게 그냥 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자, 일단 1번아 5n-2. 얘는 공차가 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게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석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해 보시게 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A2랑 A15를 저 일반항처럼 식을 작성해 줘도 되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면은 A2는 자, 이 식에다가 n에다가 2를 넣어봐. 그러면은 1D죠. 1D. 하나가 작죠. n에다가 15를 넣어봐. 하나가 작죠. A 플러스 14D가 이제 50이다. 라고 봐주실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얘네들이 이제 연립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식이 이제 밑에서 위에 거를 뺀 게 아까 이 식이랑 같지. 밑에서 위에 걸 뺀 게. 그렇게 해서 D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연립해서 첫째 항도 찾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이제 볼 건데 3번을 공차가 2이고 제7항이 마이너스 5인 등차수열의 특장을 구해주라 라고 돼 있어. 3번은 자, 공차가 2래요. 제7항이 마이너스 5래. 첫째 항이 뭐냐라는 건데 첫째 항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A7은 저기다가 7 넣어주시게 되면은 A7은 A 플러스 6D가 될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5라는 거죠. D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은 6, 2, 12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A를 찾아주시게 된 게 마이너스 몇이죠? 17이다. 라고 이제 나오겠네. 그냥 이렇게 바로 찾으면 끝난다. 라는 거고. 이렇게 17. 마이너스 17. 이거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5이고 제5항이 3인 등차수 일반항을 구해주라 라고 되어 있지. 자, 4번을 보시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5이고 5항이 3이다. 자, 똑같이 그냥 씁니다. A5,
5항은 이제 뭐냐면은 A 플러스 4D죠. A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주시게 된 식이 성립하는 것이니 넘겨서 D가 2다 라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겠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A하고 D를 찾았으면은 이제 저 AN 1반항식 완성할 수 있겠죠. 따라서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G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를 이제 전개를 해 주셔가지고 AN은 2n-7 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n-7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2n-7이다. 자, 이거 빠르게 이제 찾아주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공차가 2인 거 나왔으면은 2n으로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데, 첫째 항에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은 여기 뒤에 빼기 7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빼기 7을. 그렇게 좀 생각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숫자가 좀 이제 복잡한데, 계산 한번 해보자. 5번은 이제, 뭐냐면은, 자, 26항이 21이야. 그 다음에 55항이 이제 마이너스 124야. 요거 마이너스 69가 몇 번째 항인지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 1반항식 그대로 대입하자. A 26은, 자, A 플러스 25D고, 자, A 55는 A 플러스 54D입니다. 마이너스 124. 여기서, 자,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9D는 145다. 그럼 D가 몇이야?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죠? D가 마이너스 5야. 그래서 마이너스 5 그냥 대입만 해 주셔가지고 계산해 주신 게 된 게 첫째 항이 144?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144가 맞나요, 지금? 5, 4, 20, 5, 25, 270. 얼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125.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69가 몇 번째의 항인지를 찾는 건데 1반항을 일단 찾아주셔야 돼, 1반항을. 왜냐면은 1반항을 이제 바로 찾아볼게. 이렇게 바로 나오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요 1반항이 이제 69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69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69. 요거를 이제 그럼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숫자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숫자가 지금, 첫째 146이구나. 첫째 항이, 이거 안 더했네. 첫째 항이 146이고요. 그럼 여기 151로 바뀔 것 같고, 151. 자, 요거를 그럼 찾아주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넘겨가지고 n을 구해주시게 되면은 n이 44? 맞네? 44.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9가 되도록 하는 거는 그 44번째 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44번째 항.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지웁니다, 여기 위에.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잘들 보고 계십니까? 카톡으로 응답 한번 좀 해주세요. 잘들 보고 계신지.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필수제 4번이죠. 필수제 4번 보시면은, 자, 그냥 간단한 계산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남았어. 자, 이제 요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어. A1 더하기 A3이 6이고, A3 더하기 A5가 26이다. 라고 나와있죠. 1반항식 아까 쓴 거 있잖아. 그냥 그거 계속 그냥 써먹으면 됩니다, 이거. 계속. 이거 그냥 계속 써먹으면 돼요, 이거. 그럼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얘가, A1은 A라고 쓸게. 그 다음에 A3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3 넣어준 거니까 A 플러스 2D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거 A3 더하기 A5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A3 더하기 A5가 26이다. 이거 그냥 그냥 써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정리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이거 위에 있는 거 2로 나눠주시게 되면 요거.
밑에 있는 거 이거 2로 나눠주시게 된 게 이거거든요. 그럼 D가 2가 나오고 A가 1이 나옵니다. 1반항 작성 바로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1반항까지 바로 작성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A10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0 넣어 주셔가지고 A10을 19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19. 19가 아니네. 26. 아, D가 2가 아니라 지금 5죠? 이거 5로 바꿔줄게요. D가 5면은 A가 마이너스 2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좀 수정이 돼야 되겠네. 5n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10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43이 정답입니다. 43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일반항식에다가 대입만 해서 연립해가지고 계산만 이제 해주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 단원이, 수열이라는 단원이 계산이 엄청 많습니다. 계산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웁니다. 자, 필수예제 5번인데 제5항이 31이고 9항이 15래. 그러면 도대체 음수는 어디에서부터 등장하는가? 라는 걸 구하는 거거든. 1번항을 일단 찾아보실게요. 1번항. 일단 이거 A 플러스 4D는 31, A 플러스 8D는 15가 되겠죠? A5, A9 지금 표현한 거지. 자, 이거 연립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연립을 이제 해가지고 D를 구해주시면 D가 마이너스 4, A는 47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n 더하기 51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4n 더하기 51.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 일반항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n의 범위를 구한 게 답이야. 이걸 풀어주시게 되면은 n이 결국에 4분의 51보다 크다가 나오거든. 4분의 51은 12.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 12.75보다 커야 얘가 이제 음수가 등장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n이라는 거는 여기서 항 번호거든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번호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번째부터 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13번째부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항의 음수가 되는 거를 찾아주시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을 보시면 9와 24 사이에 4개의 수를 넣는다. 자, A1 넣고 A2 넣고 A3 넣고 A4 넣고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6개의 수가 모두 다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거든. 등차 수열. 그랬을 때 가운데 4개의 수가 뭐냐라는 걸 이제 구해주시는 건데, 몇이 더해져서 이게 만들어지는지를 지금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9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지금 공차가 몇 번 더해졌을지 생각해봐. 공차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더해지니까 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 24라는 놈은 이제 9에서 공차 5개가 더해진 놈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면 넘겨서 D 구해주시게 된 게 D가 3이 나온다. 즉 플러스 3씩 해가지고 그 다음 숫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니 중간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찾으실 수가 있죠. 12, 자, 안 보이겠다. 12, 15, 18, 21 이렇게 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4개의 수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을 보자. 필수예제 7번. 자, 저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래. 자, 아까 연속된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거는 뭐다? 등차 중항이다. 즉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두 항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그 식을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두 항의 합이다. 이 식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전개를 해주셔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야. 2x제곱 마이너스 4x는 2x 마이너스 4 다 다변으로 넘겨서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x는 1, x는 2라는 답도 얻으실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냥 1, 2 이렇게 그냥 답을 구해주신 게 이게 그냥 답이고요. 근데 특별히 1, 2를 저기다가 한번 넣어보시게 되면은 1을 넣었을 때는 저 3개의 수가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2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1,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을 보시면 어떤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이다. 상수 K의 값이 뭐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는요. 자, 저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내가 이렇게 둘 거다. 어떻게 쓸 거냐면은 A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공차가 계속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잖아. 저 등차 수열의 세 수, 즉 세 근을 이렇게 세 개로 나도 무방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두고 풀어도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두지 않고 난 이렇게 둘게. 어떻게 둘 거냐면은 가운데는 두 번째 항 자리긴 하지만 가운데를 그냥 A라고 쓸게. 그러면은 앞뒤로는 공차가 빠지고 더해진 관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써줄게. 이런 식으로. 자, 도대체 왜 얘를 이렇게 쓰냐? 우리가 근각의수의 관계를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데 세근의 합이 마3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 세근의 합이 얘잖아. 그럼 쟤네 세 개를 이제 더해주시게 된 게 뭐야, 이제? 얘네 세 개를 더해주시게 된 게? D는 여기서 소거되는 게 보입니다. D가 소거가 되면은 이제 마3이 3A가 나오기 때문에 A가 결국 몇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하나 일단 찾고 들어갈 수가 있다. 마이너스 1. 그래가지고 가운데 놈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넌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상수 K를 구해줘라라고 했거든. 상수 K를. 자,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는 약간 좀 오랜만에 쓰는 표현이다. 노비의 풀이. 일단 A가 마이너스 1인 것을 구했고 방금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했으니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 6이다.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 6이다. 요렇게랑 요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렇게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얘도 이제 풀으셨을 때 D가 뭐가 나오기는 나오겠지, 그죠? 자, 이거는 근데 노비의 풀이고 이제 그냥 1번 평면의 풀이 어떻게 푸시면 되겠어? K 구할 때 근 하나가 이미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근을 그냥 대입하면 바로 K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근을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6 마이너스 K가 0이다. 그러면은 넘겨서 K 계산해 주신 게 몇이야? K가 그러면은 8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K를 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그 근을 대입하자 라는 거고, 이제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조화수열 내용까지 일단 좀 보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조화수열을 좀 이제 보시면, 조화수열. 자, 얘는 교육과정 외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학교 시험에는 사실상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수능에서도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넣어놨냐면은,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조화수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수열 AN에 있을 때 각 항의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그 수열을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부른다. 조화수열.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야.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자,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 원래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을 이렇게 쓰잖아. A는 A1 플러스 n-1t라고 쓰는데 얘는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뭔가 그 일반항에 관한 식이 이렇게 역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수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이제 안 와닿을 수 있으니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자, 어떤 예시를 내가 이제 들 것이냐면은 요런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이제 또 뭘로 할까? 3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뭐 요런 수들이 있다라고 해보자. 요런 수들이. 자,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규칙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얘를 역수로 뒤집어 볼게. 2분의 1, 1, 2분의 3, 2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제 이 식을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역수로 뒤집어 놓고 나니까 공차가 2분의 1이죠. 공차가 2분의 1이죠. 공차가 2분의 1이죠. 즉, 역수로 뒤집어 놓고 봤을 때 등차 수열이라면은 그 원래 수열을 우리가 이제 조화 수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조화 수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그 일반항식 비스무리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등차 중앙 성질을 뭔가 비스무리하게 조화 중앙으로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화 중앙. 얘네를 이제 일반화했다라고 보시면, 얘네 세 개에 대해서 보시면, 자, 조화 중앙. 원래 수 세 개는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수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차 수열의 식이 등차 중앙을 써먹을 수 있다.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 두 항의 합이다. 이런 식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내가 B는으로 이제 정리한 식 있죠. B는으로 정리한 식이 뭐냐면은 A 플러스 C분의 2AC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조화 중앙이나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전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어차피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만 알면은 사실 이 조화 수열도 해결이 가능하다.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교육 과정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유. 이게 역수가 등차 수열인데 앞으로 그 어떤 그 뒤쪽에 문제 풀다 보시면은 역수를 뒤집어야지만이 규칙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미리 좀 맛보게 하는 느낌으로 지금 여기 교육 과정이 아니지만 우리가 뭔지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조화 수열에 몇 개 항이 주어져 있을 때 A12를 구해줘라라고 되어 있거든. 일단 이 상태로는 규칙이 안 보이니까 역수를 한번 좀 뒤집어 볼게. 역수를 뒤집었을 때 무슨 패턴이 있나. 자, 맨 처음에 2분의 1, 7분의 2, 5분의 1 이렇게 등장하죠? 야, 역수로 뒤집어 보자. 2분의 1, 2분의 7, 5.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공차가 몇입니까? 2분의 3이죠? 공차가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역수가 이제 등차 수열의 형태니까 아까 그 조화 수열의 일반항식 이제 떠올려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쓰실 수 있어? 이제 얘는 이제 a n분의 1은 그 첫째 항의 역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n-1 t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A12를 구해주는 거니까 n에다가 12를 넣어줄게. n에다가 12. n에다가 12를 넣어준 식이 뭐냐면은 이제 10이 들어가면은 11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거 그냥 풀어가지고 정리해서 그냥 답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우변이 2분의 34가 되기 때문에 17이거든요. 17. 그래가지고 A12를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 17분의 1. 이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뒤에 등차 수열의 합 이제 나오는데요. 그 등차 수열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들을 싹 다 더해본 값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거야. 싹 다 더해본 거.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그 첫째 항을 A라고 두고 n번째 항을 L이라고 둘게. n번째 항. 그랬을 때 그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이제 둘 건데, 보통 그 몇 개를 더한 거, 여러 개를 더한 거는 SN으로 많이 씁니다. 그 더한다라는 게 이제 그 sum, SUM이기 때문에 S, 약자를 주로 많이 따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과정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일단, 이게 좀 길기는 한데,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정에다 쓰세요. 일단, SN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항 해가지고 이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란 말이지. 이제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A1을 이제 저기서 그냥 A라고 둔다라고 했으니 A라고 쓰고, A2는 공차 D가 한 번 더해진 거 아니야. A 플러스 D라고 쓰겠습니다. 자, AN-1 쓰기 전에 AN은 L이라고 쓴다고 했어. L. 그래가지고 맨 뒤에는 L이 될 건데, 그럼 L 앞에는 공차가 하나 덜 더해져 있는 것이니까 L-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SN을 이렇게 한번 좀 표현해 볼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번에는 내가 SN을 이렇게도 써볼게. 지금 더하는 순서를 완전히 반전시켜가지고 L이 맨 앞에 오도록 쓰고요. 그럼 L-D가 그 다음에 오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 완전히 싹 다 더하는 순서를 뒤집어서. 그럼 A 플러스 D가 이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오겠고, 맨 앞에 있던 A는 맨 뒤로 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얘네를 변변 더해줄게. 더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SN의 2배가 나오겠죠? 자, 얘네 더해주시게 된 게 A 플러스 L이야. 자, 얘네 더해주시게 된 게 D가 소거돼가지고 A 플러스 L입니다. 그렇게 쭉 다 더해주게 되고, 여기도 더해주신 게 A 플러스 L입니다. A 플러스 L. 마지막에 얘네도 더해주시게 된 게 A 플러스 L.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식을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에 A 플러스 L을 여러 번 더하는 꼴이 될 텐데 A 플러스 L을 몇 번 더하는 거겠어요, 이게? 애초에 SN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해주는 것이었으니까 n개의 항을 더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당연히 n개의 항 아닙니까? n개의 항?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 저 우변은 A 플러스 L이 몇 개 곱해져 있는 거다? n개 곱해져 있는 거다. n개.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눈다. 그럼 SN이 뭐라고 나옵니까? 2분의 n A 플러스 L 이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이게 등차 서열의 합공식이다. 이게. 과정에 의해서 SN이 뭐다?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L은 저기서 뭐라고요? L은 끝항을 얘기합니다. 끝항.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저기 과정에다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 과정을 저기다 적어주시고. 자, 근데요, 여기서 이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L이 끝항이라고 했었는데, n번째 항이었단 말이지. 근데 A에는 이거 일반항 찾는 거랑 같기 때문에, 아까 A 플러스 n-1D로 표현이 된다라고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L 자리에다가 요 A 플러스 n-1D를 여기다 넣어주시게 된 식이 뭐냐면은 2분의 n에 자 A가 한 번 더 더해지기 때문에 2A 플러스 n-1D 라고도 식을 쓸 수가 있다. SN에 관한 식은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요. 당연히 이거는 공식입니다.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둘 다 외워줘야 됩니다. 공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공식은 아니죠. 외우는데 그렇게 못 외울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얘를 쓰고 어떤 상황일 때 얘를 쓰는지 분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지. 자, 얘는 끝항이 주어지면 이게 좋겠고 그게 아니라 뭐 첫째 항이나 공차 이런 게 주어졌으면 뒤에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문제 정보에 따라서 뭘 쓸지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SN은 어떻게도 쓸 수 있다? 2분의 n 2a 플러스 n-1d라고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똑같이 한번 써주시고 2분의 n의 a 플러스 l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요 과정 다 쓰셨습니까? 과정? 네, 과정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이제 나오는데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 칩시다. 별표 3개. 별표 3개. 자, 요건 지워도 되겠죠, 과정? 과정 지웁니다. 과정 지우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봤을 때 무슨 관계식이 성립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거든? 일단, 그 SN은 어떤 A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야. 반대로 봐봐. 우리가 어떤 수열 AN이 주어져 있으면 그 수열의 정보가 이제 주어져 있으면은 그거를 보고 그 합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합이 주어졌을 때 이 수열의 합식만 보고
이게 원래 어떤 수열인지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수열인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냐면은, 어떤 수열인지 몰라. 근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만약에 n제곱으로 주어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이게 원래 어떤 수열에 대한 n번째 항까지의 합인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식이어가지고 an이 2n-1입니다. 이건 홀수를 더했을 때 나오는 식입니다. 홀수를 더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만약에 n이 7이라고 가정해보자. n이 만약에 7이면은 49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더한 합이 49라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로 이게 일반항이 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n이 1일 때 1, 3, 5, 7, 9, 11, 13이 나오지. 얘네 7개를 싹 다 한번 더해봐. 싹 다 더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싹 다 더하면 이제 얘가 49가 만들어지죠. 49가.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9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SM만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다. 그게 뭐냐? 다 지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과정 여기다 쓸게요. 오른쪽에다가. 자, 먼저 SN을 좀 다시 한번 좀 써볼 건데,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란 말이죠. n항까지 합입니다. n항까지야. 자, 여기서 내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해가지고 sn-1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A1부터 얘는 어디까지 더해주시는 거냐면은 n-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거든요. n-1번째 항. 자, 여기서 양변을 변변 빼줍니다. 양변을 변변 빼주시게 되면은 sn-sn-1은 소거가 들어가야죠. 소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결국 여기 뭐가 남는다? AN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 AN만 남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식 하나 나왔습니다. AN은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 그러면 SN-SN-1로 쓸 수가 있어. 근데 저기 보시면은 n의 범위가 나와 있단 말이죠. n의 범위가. 자, 얘는 무조건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n이 1일 때는 얘는 왜 도대체 안 되냐? n이 1이면은 있잖아. S0이 되는 거잖아. 그럼 0번째 항까지의 합, 이상한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n이 2일 때부터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A라는 수열을 찾을 때 n이 2 이상일 때는 찾을 수 있겠지만 1일 때는 어떻게 찾냐? 1일 때는 그냥 S1이 A1이야. 자, 왜 그러냐? S는 첫째 항부터 그 n번째 항, 자, 요거 SN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n이 1이면은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딱 첫째 항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A1은 S1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저기에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요 과정 써주시고 여기다 AN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기다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일단 표현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표현해 주시고 자, 요거 이제 적어주시고요. 이제 적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지워도 되겠죠? 필수에서 10번을 보시면 자,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주라 라고 지금 나와 있어. 일단 그 공식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SN은 2분의 좀 길다랗게 좀 쓸게. 자,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냐면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t 요런 것도 이제 있었거든요. 요런 것도.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뭘 쓸지를 좀 이제 잘 판단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첫째 항이 5, 끝항이 35라고 주어졌어.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요거 들어가는 거야, 요거. 그냥 저거는 공식 그대로 넣어주라는 겁니다. 자, 2분의 n은 항의 개수 7개, 첫째 항 플러스 끝항으로 계산해 주시니까 요거 이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4, 7이 28, 2로 나눠가지고 140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0이 맞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140으로 답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 항하고 공차가 주어졌어. 그러면은 무조건 밑에 있는 거야. 첫째 항하고 공차가 주어져 있는 거. 똑같이 식을 써보시면은, 자, 2분의 n.
n은 크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의 2배, 2a 플러스, 그 다음에 n-1인데, 항의 개수가 9개니까 n-1d,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거 계산 끝까지 이제 완료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 8, 5, 40에서 32 빼니까 8, 8, 9, 71을 2로 나눠가지고 36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 제3항과 제7항에 주어져 있는 놈의 30항까지 합을 구해주래. 제3항은 이제 지금 22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7항은 이제 A7이고, 얘는 이제 A 플러스 6D가 되면서, 얘가 이제 6이 나옵니다, 얘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도 이제 변변 빼주실게요. 변변 빼서 바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D는 마이너스 4고, A는 이제 얘가 30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30항까지 합, A하고 D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 요거로 이제. 그럼 저걸로 이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2분의 n, 그 다음에 첫째 항의 2배, 그 다음에 n-1이 이제 뭐냐면은 지금 n이 30이죠? n-1, 그 다음에 d,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 끝까지 완료해 주시면 끝난다. 그러면은 요거 미리 약분해서 15가 되겠고, 15 곱하기. 얘가 이제 몇이야? 마이너스 116이니까 마이너스 56? 계산해 주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840으로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온통 다 계산이다. 계산만 좀 잘해주시면은 답이 다 나온다라는 거야. 계산만. 계산이 이제 거의 전부입니다. 여기는. 계산 잘 해주시고. 그래서 계산 실수에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단원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1번을 보자. 필수예제 11번. 자, 이제 요거는 지워도 이제 머릿속에 다 이제 들어가셨죠? 지웁니다. 자, 보시면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S10, S20이 주어졌을 때 S30이 과연 뭘까? 라는 걸 지금 구해주시는 거거든요. S30이 뭘까? 자,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보세요, 이거. 일단 S10이라는 것에 대한 식을 써보면은 얘는 2분의 n, 그 다음에 이제 EA 플러스 n-1 d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S20도 한번 식을 써보시게 되면은 S20은 자 2분의 n, 그 다음에 이제 EA 플러스 n-1 d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주셨을 때 얘가 이제 360입니다. 36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자. 약분 좀 들어가지고 5랑 80도 약분 해줘가지고 좀 정리할게. 2a 플러스 9d는 16. 요것도 약분 들어가자. 10 들어가고 10이랑 360 나눠가지고 36. 자, 2a 플러스 19d가 몇이냐면은 36이다. 연립해서 AD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바로 그냥 답이 나오네. D가 이제 몇이야, 이제? D가 이제 10D는 20이니까 D가 2고, 그러면은 2, 9, 18 해가지고 A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걸 토대로 이제 S30을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입니다. S30은 2분의 N,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항의 2배, 그 다음에 이제 n-1 d, 요거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840입니다, 이거. 840.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3번. 여기 지금 안 잘리죠? 여기까지 다 보이시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이는 것 같네?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되고. 계속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 위주다, 계산 위주. 계산이 굉장히 많다. 계산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아, 다 못 썼다고? 이제 봤네. 이따가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분을 봅시다.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자, 이거 지워도 됩니까, 이거?
아직 쓰시는 분들은 얘기 좀 해주세요. 카톡으로. 아직 쓰시는 분들 카톡으로 얘기 좀 해주시고. 오케이. 다 쓰신 걸로 알고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필수제 12번 보시면은 어떤 등차 수열의 그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볼 건데 SN의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 나와 있어. 일단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하고 공차를 찾아보자. 첫째 항은 지금 딱 보이시듯이 31이고 공차는 지금 4씩 줄어들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거든. 자, 그럼 요런 수열이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는지 n을 좀 찾아주고 싶은 거야.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31에서 시작해서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숫자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가 등장을 할 건데 우리 음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양수만 더해야 그 합이 최대가 되지 않을까? 음수가 낑겨 들어가는 순간 최대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가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인지를 우리는 찾아줄 것이다. 그걸 찾으려면은 1바랑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1바랑 바로 이제 찾아주실 수 있겠죠? 마이너스 4n 플러스 35입니다.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보자. 그럼 구해보시게 되면은 n이 4분의 35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4분의 35는 얘는 8.75입니다. 8.75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n이 항 번호, 개수기 때문에 8번째 항까지가 이제 되겠지, 그지? 그래서 8번째 항까지가 합이 최대가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그때 최대값을 b라고 이제 했으니 우리는 이제 sn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특별히 n이 8일 때를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니 s8을 한번 계산해보자. 2분의 8, 그 다음에 이제 2a니까 이제 요거 a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첫째 항 a고 얘는 문제에서 말하는 a야. 자,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1t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약분해서 4. 자, 이게 4, 7에 28이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얘가 몇이야 이제? 4, 7에 28이니까 3? 28, 36인가요? 34인가? 4, 32, 4, 46 해가지고 136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B가 136? 네, B가 136이랍니다. 그래가지고 A분의 B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A분의 B는 이게 또 나눠 떨어집니다. 17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가 이제 최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봤어. 언제가 최대인가? 그 얘기를 해봤고요. 언제가 최대인가? 언제가 최대인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3번. 13번을 한번 보자. 13번. 자, 지워도 되겠죠, 이거? 그 쓰시는 분들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카톡으로. 자, 네, 지웁니다. 필수제 13번. 자, 100 이하의 자인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놈들이 도대체 뭐가 있고 다 더해봐라 라는 거거든.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가장 작은 수가 뭐가 있어? 2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 8, 11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싹 다 더해주래. 그리고 100 이하에서 세래.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합공식 SN을 좀 이용해서 구할 거고 첫째 항하고 공차 그 SN식 한번 좀 써볼게요. 일단 항의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N. 그 다음에 첫째 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차를 알아야 됩니다. 공차. 근데 지금 문제에서 첫째 항 공차는 알잖아. 얘가 이제 첫째 항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늘어나는 얘가 지금 이제 공차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도대체 몇 개 항을 더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100 이하의 자연수의 끝이 가장 큰 수가 뭔지를 구해줘야 돼. 자, 그럼 가장 큰 수가 뭡니까? 가장 큰 수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가장 큰 수가 뭡니까? 98입니다. 98. 자, 98이 되겠고요. 자,
자, 이거를 나는 이제 좀 이제 못 찾겠다. 이게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답이 있습니다. 일반항 작성해 보시면 3n 빼기 1이거든요. 얘가 10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n의 범위를 구해보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n의 범위 구해주시게 되면 얘가 이제 3분의 101 나올 거거든. 3분의 101. 3분의 101은 33 정도 됩니다. 33 정도. 그러니까 33일 때가 이제 가장 뭐라는 거야, 이제? 33일 때가 그 항의 개수가 33개가 되는 거고 33번째 항의 이 값이 98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98. 그럼 여기서는 이제 풀이가 사실 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n을 찾았으니까 n에다가 33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끝항을 찾았으니까 끝항식으로도 들어가도 됩니다. 끝항식으로. 사실 끝항식이 좀 더 낫겠죠, 이제?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98이니까 이걸로 그냥 계산해 주시는 게 좀 더 나올 수가 있겠구나. 계산해 보시게 된 게 1650이 나올 것 같습니다. 3번으로 정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이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14번입니다. 필수예제 14번. 보시면 필수예제 14번. 필수예제 14번.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웁니다. 네, 지웁니다. 자, 보시면 자, 수열 AN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이제 SN이 n제곱 플러스 2n일 때 A1 플러스 A10을 구해주라 라고 지금 나와 있어. 자, 우리는 SN으로부터 AN 구하는 법을 아까 배웠었습니다. 어떻게 구했었냐면요. AN을 이제 SN 빼기 SN-1로 구해주시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1으로 그냥 계산해주시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렇게 방법이 있었죠. 자, 그랬는데 SN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AN을 구하고 난 다음에 A1 더하기 A10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일단 A1은 지금 우리 문제에서 S1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n에 1을 대입한 게 답입니다. A1은 3이고요. 그 다음에 A10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Sn-1을 구해볼게. Sn-1은 n 대신에 n-1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이제 변변 빼주자, 이거 변변. 변변 빼주시게 된 게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이제 Sn에서 Sn-을 뺀 거고. 자, 우변을 잘 보세요, 이거 우변을. 잘 봐. 우변 뺄 때, 자, 이거 전개 일단 해볼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끝까지 이제 완료를 해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냐. 2n 플러스 1입니다. 2n 플러스 1. 자, 이거 계산하는 이제 좀 뭐 사소한 좀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은 그렇게 막 큰 건 아니지만 이거 이제 동류항 정리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그래서 하나 좀 그나마의 팁을 알려드리면 그 지금 n 대신에 n-를 들어가서 빼는데 이 같은 부분을 소거를 시킬 수가 있어. n제곱은 얘 n제곱이랑 소거가 가능하고 요 2n은 사실 여기서 온 거잖아요. 여기. 그래서 얘를 소거시킬 수가 있어. 얘. 여기를 소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거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해 보이는 부분끼리 소거가 이제 가능하고 왜냐면은 쟤네들은 무조건 소거되는 관계거든. 무조건이거든. 100%. 그렇게 소거를 시키고 나서 남는 것들만 이제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 그러면 실수를 조금 이제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SN에서 Sn-을 빼주셔가지고 얘를 AN으로 정할 건데 얘는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A10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10은 n에다가 10 넣어주시니까 21입니다. 그래서 답을 24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는 이거 잘 보시면 SN에 빼기 1이 들어가 있거든. 빼기 1. 여기 빼기 1이 들어가 있어. 빼기 1이. 자, 계산은 똑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일단 A1 계산을 해보자. A1은 S1으로 계산하니까 이제 빼기 1이 들어가 있죠. 새롭게 추가가 됐죠. A1은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A10 구해볼 건데 이거 빼기 1이 들어갈 때 여기도 그러면 빼기 1이 들어가고 여기도 그럼 빼기 1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쓴 식을 그대로 활용해 볼게. 근데 어차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똑같은 부분 소거된다라고 했으니 얘도 똑같은 부분이니까 얘는 당연히 소거가 될 거야.
그래서 AN은 동일하게 나온다. SN에서 빼기 1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AN은 동일하게 나온다. 그래서 A10을 계산해 주실 때 이거 10 넣어서 계산해 주시게 된 게 21이죠. 계산해 주시면 23이 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 자, 그래가지고 SN을 이용해서 AN 구해서 푸는 문제 있었고, A1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다? S1으로 구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여기는 지금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자, 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얘기할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SN이 이제 2차식일 때 있잖아. SN이 2차식이면요. 그 일반항 AN이 1차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일반항이 1차식인 거는 이건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등차 수열이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을 한번 생각해봐. 첫째 항 플러스 n-1d였죠. 이 식은 이제 보시면 n의 개수가 d, 즉 n의 개수가 공차를 의미하고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n에 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이 이제 등차 수열이면은 SN은 2차식으로 볼 수 있고, 거꾸로 SN이 2차면은 원래 일반항이 1차입니다. 이런 관계 놓여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할 거. 수투에서 미분을 배우신 분들은 SN이 2차식일 때만 가능해. 나머지는 안 돼. SN이 2차식일 때 일반항 AN을 조금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미분이거든요, 미분. 자, 얘를 이제 미분을 배우신 분들만. 자, 이거를 이제 미분한다고 생각해봐요, 미분. 미분해주시면은 이게 2n 플러스 2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차의 절반을 빼면 돼. 자, n의 개수가 공차라고 아까 얘기했지? 공차가 2니까 공차의 절반, 1을 빼주시게 된 게 일반항이야.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얘가 2n 플러스 1이 일반항이야. 똑같죠, 이게 지금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일반항을 좀 이제 찾아볼 수도 있어. 단, SN이 2차식일 때만 가능합니다. 2차식일 때만. 근데 이제 2차식인 경우가 사실 가장 많이 나오긴 해가지고, 써먹을 이제 활용도는 이제 좀 높은 편이고, 요거 하나 좀 이제 얘기해주고.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공차의 절반을 빼주면 일반항이다. 라는 사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SN이 2차식이면은 원래 AN이 1차식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상수항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거든. 그지? 이게 상수항이 안 붙게 되면은 있잖아.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상수항이 안 붙었을 때야. 아까 위에 1번에 해당하는 일반항 AN식이 얘였잖아요. 그죠? 얘. 근데 이거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하잖아. 근데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봐. 1 넣어보시면 3 나오죠. 근데 이거 아까 S1으로 계산했던 3이랑 똑같지? 그러면은 우리 이거 원래 2 이상일 때만 계산 가능하지만 실제 A1의 값이랑 똑같이 3이 나오잖아.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그러면 얘는 n이 1일 때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지. n이 1일 때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저 1번처럼 2차식에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얘는 첫째 항부터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첫째 항부터. 1일 때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상수항이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럴 때에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무조건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한 거야. 왜냐면은 이런 수열을 지금 확인해 보면은 n이 2야. 그럼 n이 이제 2일 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2 넣어주면은 이제 5, 7, 9 해가지고 2씩 늘어나잖아. 근데 위에 1번은 n이 1일 때 실제 A1의 값이 이제 3이었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밑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빼기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가 나온 거지. 그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수항이 튀어나와 있을 때에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근데 특별히 상수항이 없을 때에는 얘는 첫째 항부터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